오늘 이제 보이차를 한 잔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보이차 한 잔씩 하시고 비가 오고 이렇게 좀 촉촉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인연이 되어서 조용한 명상음악 틀어놓고 차 한 잔씩 이렇게 하면서 잠시 담소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인생 뭐 있나요? 복잡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은 악착같이 살아가도 다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는 그냥 관한짝에 들어가는 우리 몸뚱아리인데, 얼마 전에 외삼촌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외삼촌 이제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지만 그 이제 화장 갔다가 포항에서 하루 1박 2일 동안 있다가 왔는데, 외삼촌이 저에게 참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근데 한 줌의 재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참 인생이 좀 허망하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만나고 뵙고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악착같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겠죠.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며 마음이 좀 맞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자리, 그리고 서로 저 사람 이 사람 따질 게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 편안하게 차 한 잔 묵묵하게 할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큰 쉼인 것 같습니다. 명상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 명상은 쉬는 것. 그래서 너 명상한다니 명상이 뭔데? 이렇게 물으면 명상은 몸과 마음이 쉬는 거야. 이렇게 나 어제 소파에서 쉬었어. 몸과 마음이 이렇게 그래 쉬었어. 그래 그거 명상이야.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것도 명상이고, 다만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 자꾸 생각이 올라오면은 그건 명상이 아니다. 완벽하게 쉬는 것, 몸과 마음이, 그게 명상이다. 근데 앉아서 드라마 보고 쉬는 것은 그건 명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스마트폰 계속 보면서 하는 것은 명상이라고 할 수 없죠. 명상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같이 함께 쉬는 것. 가장 좋은 것은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한 상태. 이걸 명상하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명상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명상을 할 때는 좀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자꾸 만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가만히 놔두면 생각을 자꾸 일으키거든요. 생각을 일으켜서,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계획을 잡아야 되고, 뭔가 작전을 세워야 하고, 하루 일정을 또 잡아야 하고, 이런 게 자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하지 않으면 뇌가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뇌가 자꾸 생각을 하고 되뇌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뇌가 항상 빠르게 움직이고 고요하지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죠. 그러다가 멍하게 이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열심히 막 하고. 근데 중간에 잠을 자는 것은 우리 몸은 쉬지만 정신은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은 잠을 잘 때도 자꾸 꿈을 꾸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자꾸 잠을 잘 때도 약간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세계를 막 이동하기도 하고 막 바빠요, 마음이. 그래서 자는 시간도 온전하게 몸은 쉴 수 있는데 몸에도 힘이 자꾸 들어가고,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속옷이 많이 젖어요. 많이 몸이 땀이 많이 납니다. 베개도 많이 젖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굉장히 많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면서도. 사실은 자는 것도 완벽한 쉼이 아니죠. 그래서 명상할 때만 사실은 완벽하게 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생각이 사라지고 고요해지고 오로지 호흡만 딱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그 순간들이 딱 쉼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쌤이 말하고 이렇게 할 때도 다른 생각이 많이 일어나면 명상이 아니고 오로지 듣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이것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소리 명상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아프고 나면은 사람이 굉장히 신중해지고 진중해져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거든요. 몸만 조금 아프고 감기만 심하게 걸려도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성장이 엄청 돼요. 영적으로 성장이 많이 돼요. 그리고 주변에 또 누군가 떠나고 나면 또 더 그렇고, 특히나 또 가족에 가장 가까우신 분이 또 떠나시고 하니까 좀 더
그게 맞아요. 집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끌어당김이나 생각대로 된다, 우리가 마음 짓는 대로 된다, 일체유심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쁜 생각하고 사람들을 음해하는 생각을 하면 그 일이 진짜 일어난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당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돈과 성공과 명예를, 인기를 끌어당긴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그리고 남을 이간질하는 마음이라든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상대방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끌어당김이라든가 내가 지금 뭔가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을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도 내가 정제되어 있지 않으면은, 함부로 하다 보면은 안 좋은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정화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끌어당김과 막 시끌이시니 잠재의식을 개발하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아, 저 사람 어떻게 하다 다쳤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은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진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청정하게 만들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음 먹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매 순간마다 알아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함부로 할 게 아니죠, 마음 공부도. 걸레기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상이 명상 생활 돼야 돼, 일상이. 그러니까 앉아 있어서 명상을 하는 게 명상이라고 할 수 없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하고 서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말하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고 정적일 때,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 여덟 모든 순간이 다 명상해야 돼. 난 지금 경진 씨를 보면서 명상을 하고 있거든. 경진 씨 눈을 보면서 지금 명상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내 마음에 쉼을 느끼고 있다. 이게 느껴지면은 당신도 쉴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여기서 경진 씨를 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경진 씨도 나의 앞에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유를 하고 힐링을 시키는 사람은 모든 순간이 명상해야 돼. 그냥 자체가. 내가 당신을 보면서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은 그 자체가 명상인 거예요. 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말하는 게 두려워지지, 자꾸 그렇게 네, 되면. 네. 그러면서 이제 말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법문을 매일 그렇게 하잖아요. 방송에서도 뭐 하고 하잖아요. 그게 대해서 되돌려 보진 않아요. 한번 제 법문 한 건 들어보긴 들어봐요. 내가 말을 어떻게 했는가. 저도 말을 하다 보면 어떤 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 들어보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이 매일매일 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도 있고, 그러면 마음에 계속 그걸 되매면은 마음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이 지금 경제님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자꾸 회귀하는 마음, 과거에 집중하는 마음에 업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게 명상을 하면 좋아져요. 명상은 지금 이 순간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느끼고 이렇게 있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마음의 짐을 여러분들 제가 집에까지 안고 가고 산에까지 안고 가면은 제가 여러분과 앞으로 이런 일을 못해요. 25년 동안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딱 지금 이 순간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경진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면은 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있는 존재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 걸, 내 자식 그 누구보다도. 그게 치유사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야지만 돼요. 그게 진실이어야 돼요, 또. 그래서 그 마음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당신 앞에서 아무런 사심이 없어야 돼요. 어떠한 욕심도 사라진 상태여야 돼요. 이게 회광반조라고 하는데, 그대로 거울로 비춰져가지고 당신이 그냥 내게 비추는 거예요. 똑같은 동심이 일체 동심인 거예요. 자타불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려면 내 사고와 내 관념이 사라져야 돼. 내 자리가. 내 자리가 사라지려면 내가 무상해야 되고 생각이 실체가 없어야 돼. 그러려면 거기까지 가려면 명상을 매 순간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차 한 잔 먹으면서 걸으면서 마음으로 하나 둘 왼발 오른발, 이 다 명상이에요. 일상생활이 명상이에요. 저는 24시간이 명상이에요. 잘 때도 명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잘 때도 제가 명상을 하는 꿈을 꿔요. 그냥
자는 순간에도 똑같아요. 잠자기나 일어났을 때나. 그러니까 24시간의 명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고요하고 쉬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르지도 않고 과거에 머무르면 후회가 올라오고 미래에 머무르면 두려움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오롯이 집중하는 거. 집중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또렷하게 계속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내 손 하나, 내 눈빛 하나, 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 하나, 딱 보면 당신만 바라보는 이 마음 하나, 당신밖에 안 보이는 마음. 딱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사람이 완벽하게 내 사람이 돼. 여기서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내가 당신을 고치고 뭐가 힐링시켜주고 치유한다 이런 생각하면 이미 그거는 깨져요. 그거는 자타불이가 아니기 때문에, 동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경진 씨하고 얘기할 땐 경진 씨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당신이에요, 당신. 다른 게 더 이상 되면 안 돼. 여러분이 자연 속에 들어가면 나무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여러분이 쉼이 일어나요. 근데 나무를 분별하면서 오동나무가 좋니 참나무가 좋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나는 대나무가 좋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나무 숲은 분별 속에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잔디가 되어도 좋고 흙이 되어도 좋고 그냥 이 순간에 나무와 함께하는 마음이면은 여러분이 그제서야 자연의 치유의 힘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걸 분별하고 내 마음에 인간의 상을 내는 순간 그 치유의 힘은 사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경진 씨가 명상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반찬하는 순간에도 명상이에요. 설거지하는 순간에도 명상이에요. 생활의 명상화를 항상 하시면 돼요. 그게 과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과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찬을 하면서 칼을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통통통 그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소리에 집중하고 반찬이 썰리는 그 상황을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것 따로 생각 따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반찬의 색깔, 야채의 색깔, 양파의 색깔, 소리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사라져요. 그걸 하면서 생각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든 무슨 종교를 믿든 뭐 명상을 믿으시든 뭐 절에 다니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종교는 다 존중하고 종교는 80%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 그게 이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힘이 영성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불성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내 안에 걸 발견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살아온 게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항상 외부의 뭔가에 의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아까 은교님 말씀하셨지만 누구의 칭찬, 그리고 누구의 어떤 합격 통지서, 누구의 월급, 그 사람이 준 월급에 의해서, 그 사람의 또 페이에 의해서, 그리고 주변의 상장이나 상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항상 외부로 향해 있어요. 외부에 뭔가 인정이 왔을 때 내가 살아있는 의미를 느껴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 집중하는 그 힘이 커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봐도 나랑 상관 전혀 없는 사람을 봐도 질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너무 예쁘고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살면 나랑 전혀 무관한데도 질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면 더 질투가 많이 일어나요. 친구나 직장 동료가 더 많이.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외부에 집중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습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걸 안으로, 내 내면으로 되돌리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이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께서 차를 명상을 할 때도 내가 지금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손을 바라보는 게 이게 내면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호흡을 챙기는 게 내면으로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 호흡이 코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순간 내면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경진 씨가 아까 얘기했지만 명상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가 설거지할 때도 코로 숨이 들어가고 코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쓸 때도 책을 쓸 때도 뭐 필사를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쓴다면 좀 소리를 크게 낸다면
이렇게 매 순간마다 호흡을, 이게 명상이에요. 호흡을 놓치지 않아요. 먹을 때도, 씹을 때도, 차 한잔 할 때도.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법문을 하든가 정문즉답을 할 때도 절대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명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앉아서 명상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좌선 명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손을 이렇게 할 때도 지금 제가 이걸 손을 이렇게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차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과 외면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는 거, 내가 손이 움직이는 거, 숨 쉬는 나, 이거밖에 없어요. 내면, 외면이 따로 있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고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것도 제가 이걸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인데, 그 말이 평상시에 마음과 생각과 의식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가식이고 뭐 여기에서는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 금방 말이 더듬거리고 일치가 안 돼요. 내가 25년 동안 봉사도 안 하고 나눔도 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봉사하고 나눔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일맥상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에서 모든 게 걸리게 될 거예요. 1, 2년은 속일 수 있겠지. 근데 25년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 이 생각과 행동이 모두 똑같아요, 그냥. 제가 이 사람을 위한다고 했을 때 절실히 이 사람이 내 자식보다 더 위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체가. 명상은 생각을 많이 하든가 따지면 힘들어져요. 그냥 호흡 한 번 하면 같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객이 있고 이렇게 따지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호흡 한 번으로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눈을 딱 감고 호흡 한 번 하면 여러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무용을 한다. 무용을 할 때 이게 상대방과 하나가 되어야지 틀리지 않고 마음의 일치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발레를 하든 무용을 하든. 근데 이게 둘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혼연의 일체가 될 때까지 자꾸 연습과 연습을 반복하잖아요. 음악도 똑같아요. 제가 악기를 다루지만 기타와 내 몸이 하나가 될 때 가장 음률이 좋은 음질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타 따로 내 따로라고 얘기하면 느낌이 버벅거리게 돼요. 이미 그때는 이미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명상을 할 때는 이미 명상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과 둘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라고 인정해야지 자꾸 이렇게 마음 내는 그 자체가 이미 둘이라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낼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사람과 호흡하면서 같이 소통하면 돼요. 습관이 안 돼서 잘 안 되니까. 습관이 안 됐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 말 귀를 기울이긴 한데 음. 호흡은 별로 안 웃기고 음, 잊어버려. 귀만 조금 내가 있고 호흡은 그 지금 모든 이 말하면서도 호흡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냥. 그래야 여러분이 봤을 때도 제가 뚜렷하게 보이고 제가 편안하게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내가 불안하든가 떨리든가 어느 하나라도 자신감이 없으면 이미 무너져 버려요, 그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큰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하고 안아주겠다라는 마음을 낼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이 자신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내가 내 것만 아끼고 내 가족만 챙기고 세상에 아무 일 안 하면서 여러분들 강의할 때는 책 보고 여러분 나눠야 돼요. 뭐 베풀어야 돼요. 이게 될까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에게는. 그리고 그때 정희님이 저를 봤을 때나 지금 봤을 때는 똑같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듯이 그 5년 전, 6년 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그게 보여져야 믿음이 생기죠. 처음 봤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생기겠어요, 서로가. 이게 서로 간의 믿음 사이에서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자신에게 자꾸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오늘 제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늘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에게 저녁에 되면은
이제 하늘의 별, 뭐 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가 하루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이게 내 내면의 대화예요. 어떤 느낌이 저 감동이 밀려오죠. 감동이 너무 밀려오죠. 아무 생각이 없는 백지 상태로 바뀌어요. 그 순간. 그냥 은하수처럼 그 순간, 그 말하는 순간 제가 오늘 제대로 살았습니까? 저 오늘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까? 제가 오늘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였습니까? 악한 일을 하였습니까? 너무나 객관적으로, 객관이란 게 없지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늘에 그냥 고해요. 그냥 그 순간 저는 하얀 백지가 돼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래요?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단 하나의 존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순간 내가 그 존재와 또 둘이 돼버려요. 제가 아까 똑같은 민경님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거를 구분 지을 필요 없어요. 세상은 오로지 하나예요. 그냥 세상을 하나로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얘기하는 이 존재, 내 안에 바깥에 이야기하는 존재, 이게 둘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도둑놈이라면 다 여기 훔칠 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사기꾼이라면 누굴 만나도 사기칠 생각밖에 안 해요. 여러분이 희망이고 세상에 뭔가를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면은 세상 보는 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에서 보면은 우리의 몸은 미립자잖아요. 우리의 몸은 미립자예요. 가장 작은 세포보다 더 미립자예요. 이 미립자가 여러분이 보는 걸로 향해서 파동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입자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양자 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란 말이 거기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저를 바라봤을 때 저를 나쁜 놈이라고 바라보는 순간 계속 나쁜 놈으로 봐요. 그리고 그 사람 나쁜 놈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그 나쁜 놈이 사라지죠? 눈을 뜨면 또 나쁜 놈이 나타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에 살다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사기를 당해서 힘들었어. 근데 미국 갔어. 그 사람 안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이 계속 죽었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감옥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과 평생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이 나쁜 놈, 미운 놈, 그 사기꾼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의 안에 몸이 그 사기꾼과 당했던 그 기억이 자꾸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 그게 끌어당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자꾸 만들어지고 보여져요. 그래서 명상을 하든가 나눔을 하든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뭔가 나누고 봉사할 걸 찾아요. 근데 사기칠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 다 사기칠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보는 세상이 우주예요. 내가 보는 세상.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둘로 나누면 둘로 보여요. 자꾸. 정희님이나 경진님은 다 둘로 나누면 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이 아니에요. 둘이. 다 똑같다라고 바라보면 똑같은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의 생각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해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과학자들이 미립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거야. 미립자가 현미경으로부터 따질 수가 없는데, 볼 수가 없는데 미립자를 보고 싶어. 그래서 과학자가 둘이가 의견이 분분해서 미립자는 분명히 이렇게 움직일 거야.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일 거야. 한 과학자는 아니야, 그냥 점으로 움직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답은 없었어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양자물리학에서 딱 실험을 했어요. 이 미립자 실험을. 근데 한 과학자는 점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했고, 한 과학자는 파동 친다 얘기했어요. 근데 파동 친다고 얘기한 사람이 미립자를 딱 보는 순간 정말 파동 치고 있는 거예요. 미립자가. 여러분 몸의 가장 작은 입자예요. 와, 내 생각이 맞네. 봐봐. 야, A 과학자 미립자잖아. 우리 몸의 최초 단계는. 근데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글쎄 나는 입자라고 생각하는데 딱 보는 순간 입자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상한데? 근데 파동 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화장실에 갔어. 화장실에 소변을 보면서 그럼 내 파동이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입자란 게 맞는가?
라고 생각하고 다시 실험실에 가서 미립자를 확인하는 순간 입자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최소 구성원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몸의 미립자, 이것도 미립자고 이것도 미립자고 다 미립자예요. 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간 모양을 바꿔버려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성인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바라보는 순간 미립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미립자가 바뀌어버려요. 내가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바깥에서는 굉장히 잘해. 바깥에서는 남편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안 바라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버려요. 만들어버려요. 이 세상이. 그래서 보는 사람이 우주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치유되고 좋아진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난 아니에요. 난 병자예요. 난 죽을 거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스승이나 선생님이 강력한 사람을 만나서 자꾸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틀을. 그래서 내가 안에 누군가 있고 이분법으로 바라봐도 상관없는데 내가 이 존재나 나나 둘이 아니다. 대화하는 존재는 둘, 저랑 같이 느끼고. 그렇지, 같이 느끼고 똑같이 존재하는 존재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보면 저는 선생님인 거야, 미립자. 저는 아버지 앞에 가면 그건 자식일 뿐이에요. 명상가도 아니고. 형 앞에 가면 동생일 뿐이고. 그러니까 내가 동생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항상 상황의 연기, 말미암아서 어떤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혼수님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서는 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순간의 존재가 다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하는 것은 연기되어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면 전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딱 인정지면 자, 요 물컵이 있어요. 자, 요 물컵 세상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물컵이 자신이라면 물컵과 물컵 아닌 존재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딱 두 개, 이분법이에요, 이게. 자, 체환과 체환 아닌 사람들, 체환 아닌 물질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물질로 봐야 되니까. 근데 내가 딱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환 아닌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고 하는 아상과 분별심을 내려놓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에 대한 분별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무용을 잘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잘 벌고 그렇게 하는 거 이미 분별됐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안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진다는 것은 어떠한 분별도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이 아니다. 남과 내가 둘이 아니다. 사과와 내가 둘이 아니다. 밥그릇과 내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니까 환경을 오염시킬 수가 없고 자연을 아낄 수밖에 없고 나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 안에 들어갔을 때 나와 자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숲이 되잖아요, 그냥. 그때 가장 큰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나무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흙한테 받으려고 기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미 이분법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조금은 느껴지지만 크게 오지 않아요. 땅이 나고 여러분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수화풍,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제가 지수화풍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나무가 있고 여러분의 몸에 흙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 밥 식사하셨잖아요. 쌀 드셨잖아요. 쌀에 흙의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에 수의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물에 있어요. 여러분 피, 혈액 다 물, 강물, 바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 전에 이미 자연이 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미립자 설명하고 지수화풍을 4대를 설명해서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둘이 앉아서 걸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고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잘 안 될 뿐이지. 사과 여기가 땅의 기운, 햇볕의 기운, 바람의 기운 다 들어있잖아. 농부의 기운까지.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이 사과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수없이 많은 자연과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찌 사과가 내가 입에 들어가는데 사과가 내 게 아니에요? 내 거잖아. 내 몸이 돼버리잖아. 근데 어찌 땅과 내가 하늘과 바람과 햇볕이 내가 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모든 먹는 거 하나가 자연에서 안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우리 맨날 그걸 먹고 사는데 자연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얼마나 우리와 하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인간으로 존재하면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절대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만 불편해도 여러분 삶이 피곤해져요. 근데 어찌 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옆에 한 사람이 툭 쳐가지고 욕을 했다면 여러분 하루가 막 기분 나쁠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는 한 사람 때문에. 그게 어찌 세상이 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완전 영향을 받아버리는데. 세상은 하나예요, 그냥. 모든 게 하나예요. 여기서 누군가 확 소리 지르고 탁 나가면 기분 다 나빠지잖아요. 하나예요, 그냥. 여기서 내가 웃고 내가 평온하게 마음 가지면 여러분 같이 다 평온하잖아요. 하나라니까요. 이걸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자식이나 부부나 형제지간에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까먹고 있다고 자꾸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분법이거든요. 네. 내가 이런 거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행동이 보기 싫잖아요. 보기 싫으면 대부분 다 그 행동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보기 싫은 것은 나도 그런 행동을 했던 기억이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극혐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내가 꼴 보기 싫은 것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는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알아봐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행동과 그리고 말과 행동에 내가 불편하잖아. 자꾸 불편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내 안에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영향을 안 받는 거는 본인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매 순간마다 내가 이런 사람, 이런 행동과 말에 대해서 지금 올라오는구나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걸 짜증나네, 저 사람 또 왔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딱 보잖아요?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처음에 뭘 봐요? 저 사람 얼굴을 보죠. 얼굴이나 말투 이런 걸 듣잖아요? 그럼 눈으로 보죠. 그럼 이식으로 보죠. 눈과 코를, 귀를, 이걸 안식, 이식이라고 하는데, 안식 알아차림, 이식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있구나라고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 사람 귀가 들리잖아요? 소리 들리잖아요? 뭐 소리 가면은, 이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근데 짜증난다 생각하지 말고, 들리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생각이 있어요. 의식이라고 해요, 그걸. 안이 빚을 신 의식이라고 하는데, 의식이 딱 일어나요. 이 사람을 내가 분별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 가지만. 요 세 가지가 나를 정화시키는 법이에요. 안식, 이식, 의식. 이, 의, 식. 이게 뭐냐면은, 자, 내가 그 사람 딱 마주쳤어. 그때부터 불편해. 딱 보기만 해도 불편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을 내가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얘기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치근득거렸어. 그러면, 이 사람을 내 소리를 듣고 있구나. 말소리를 듣고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래서 의식. 내가 이 사람을 불편해하고 있구나. 이 세 가지만. 그리고 그냥 코로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본인 할 일 해버려요. 이게 정화 방법이에요. 이게 반복되면 그 사람을 봐도 느낌이 안 일어나요. 요 세 가지만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분별하는 생각이나 보기 싫은 생각을 일어날 때는 내가 이 마음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이 존재할 때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세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은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정화하는 방법이고, 요 하나는 근본적인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싫어하는 의식이 내한테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점점 더 정화되고 편안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마요. 그렇게 말하면은 더 나타나요, 그런 사람이. 더 나타나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바다가 있어요. 내가 바다라고 봅시다. 똥물, 오줌물, 막 기름물 막 바다에 막 모여요. 그럼 내가 바다인데, 똥물 또 내려오네. 기름물 또 내려오네. 내가 저걸 또 정화해야 되네. 파도로 정화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바다가 근심 걱정 때문에 정화를 못 시켜. 내려오는구나. 받아들이는 거. 그래, 바다인 거야. 나는 다만 파도로서 너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와. 너 인간 뭐 그렇게 말해. 괜찮아. 그래. 이렇게. 근데 이게 저 인간 또 왔네. 이렇게 하면 바다가 힘들어서 못 받아줘, 그거를. 우리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게 생각해야 돼. 그 바다. 그 존재가 없어지기를 바라지도 말고, 내게 오지 않기를 바라지도 말고. 무관심의 상태네. 무관심하고는 달라. 뭐죠? 알아차리는 거지. 알아차리는 알아차리는 그 거. 그럼 올라오는구나. 네 오네, 똥물 오네, 이거야 그냥. 기름물 오네, 이거지.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만 알아차리고 이 존재가 보이네, 딱 그렇게 얘기해 돼. 마음속으로. 존재가 왔네, 왔네, 이거만 그냥 왔구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네 이렇게 하면서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그 존재에 대한 생각을 후 불어내고 말하세요. 끝. 이렇게 얘기하면 돼. 끝. 내 감정 끝. 딱 얘기하면 돼. 근데 그 존재가 매일 아침에 같이 동행을 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동행할 때는 명상하는 순간으로 삼아야죠. 정말 좋은 순간이에요. 동행하잖아요. 호흡하면서 자꾸 알아차려요. 감정 올라오면 올라차리고 돌아보고 알아차리고.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의 말을 이제 좀 긍정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아닐 경우는 요즘에 이제 명상하면서 이제 그냥 묵언을 해요. 이제 묵언을 하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 이제 너무 이게 부정적인 시각과 뭐랄까 뭐든지 이게 불만스러운 그런 그거는 그 사람의 세계예요. 내가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든 시기 질투가 많든 욕심이 많든 부정적이 많든 그 사람의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틀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세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냥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자식도 못 바꿔요. 애인도 못 바꾸고 부부도 못 바꿔요. 그걸 그냥 인정하고 바라봐줘야 돼요. 인연 닿는 데까지. 그리고 그 인연이 내게 온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이유를 모를 때는 내 인연이 됐구나라고 하고 일자리든 뭐 여러분의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자식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인연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미칠 지경이 되면 이혼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인연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흘려보내는 마음의 연습이 자꾸 필요해요. 그리고 바꾸려고 하는 순간 내가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게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흘려보내는 게 훨씬 더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안아주는 거예요. 바다처럼 안아주는 거예요. 그 안아주고 그 사람 배려해주고 아껴주라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 저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과 있고 말투가 있는데 환경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바뀌겠는데 내가 잠시 만났는데 그게 어떻게 인연이 돼서 바뀌겠어. 20, 30년 그 습관이 되어온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뀌는 걸 바라지 말고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 있구나 라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아져요. 여러분 점점 더 그 상황이 희한하게 나아져요. 선생님 저는 마음고생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고요. 잡념이 막 올라오면 정말 혼자 이러거든요. 그럴 때 그냥 흘려보내야지 하는데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잡념이 올라올 때는 내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생각은 내가 아니다 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해야 돼요.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잡념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은 자꾸 바뀌잖아요. 내가 아니단 말이에요. 24시간에 48,000개 바뀐대요, 뇌가. 그래서 5만 생각 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라면 5만 가지 뇌가 있는 거잖아. 다중인격이잖아.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잡념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이 생각은 내가 아니네. 놀다가 괜찮아, 놀다가. 내가 아니니까. 재밌네. 그래, 지켜봐요, 그냥 생각을.
아이들 놀듯이, 물가에 내는 아이들 놀듯이 감정과 생각을 이런 감정이 일어났네 이렇게 지켜보고, 그러면 나중에 관찰하는 법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그냥 지켜보게 돼요. 아이처럼 토닥거리게 돼요. 그때는 금세 지나가요. 그냥 감정이 호흡 한 번 들어 아무리 억한 감정도 다 지나가 버려요. 힘든 사람도. 그게 너무 신기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근심 걱정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심이 하나 있다면 근심이 없는 게 근심이라고. 많은 일을 해도 그냥 그 순간에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분명히 돼요, 그거는. 근데 아이는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좀 더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이한테 도움되는 거는 뭐겠어요? 엄마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처럼 마음 공부 잘하고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식을 보면 계속 답답하단 말이에요. 엄마가 편안해지면은 밭이잖아. 엄마가 뿌리란 말이에요. 열매가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 줄기가 아빠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어른 안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뿌리란 말이에요. 엄마는 매 순간마다 이 줄기가 무너지고 잘려도 뿌리만 튼튼하면 또다시 줄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엄마의 마음에 의해서 크는 거지 아빠는 사실 연관관계가 없어요. 동물의 세계 수컷은 다 교미하고 가버려요. 자식을 다 이 엄마가 키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동물의 세계예요. 인간의 세계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살지만 인간은, 그래서 아빠의 역할보다 엄마의 어떤 마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아이를 생각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다시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수행하는 것만 집중하면 돼요. 그럼 자식은 알아서 편안하게 흘러가요. 자식에게 신경 쓰는 마음은 내가 나로 인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욕심이에요, 이미. 자식과 나를 이분법하는 마음이에요. 자식과 나를 똑같이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 가장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평온해야 된다. 그래야 자식이 편안하다.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 자식도 화내는 마음이 업이 없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제가 108배를 더 열심히 하면 그게 더 빨리 당길까는 그것도 욕심일까요? 108배를 하면 좋은 점 뭐냐면은 내가 자식이나 생각하는 것이 땅에 이렇게 머리를 맞닿으면은 사람이 하심이 돼요. 겸손해지고. 내가 엄마니까 너희한테 뭐 해야 된다. 또는 뭐 자식이니까 뭐 해야 된다. 이런 나의 권위적인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절 운동을 하면. 그래서 그 마음이 겸손해지면은 마음이 좀 차분해져서 자식한테든 남편한테든 주변의 사람들한테 좀 잘하게 돼요. 겸유하게. 그래서 절하는 게 좋죠. 그래야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참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나에게. 잘못은 인간은 계속 저지를 수밖에 없거든. 마음이란 게. 업을 자꾸 짓거든, 마음이란 거는. 108배 자체가 그냥 참회인 건가요? 108배 자체는 저는 이제 운동 삼아 하고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생각이 사라지죠. 절하다 보면은. 몸을 움직이다 보면은.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게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예요. 발언을 하고 해야 되는 건지 발언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명상을 하면서 발언하면서 하나. 그게 아니, 명상은 내 생각의 자리를 비우는 게 명상이에요. 비워야 채워져요. 거기에 자꾸 발언하고 빌고 이런 마음을 그 욕심이에요. 아니 누군가 잘 되기를 뭐 바라면서 그거는 한 번, 뭐 기도 끝나고 방송에 있는 기도 끝나고 우리 건강하시기를 인류 모든 존재가 편안하시기, 그건 한 번 정도 마음을 발언하는 거고, 명상을 하면서 그걸 계속 발언하면 안 돼요. 그럼 욕심으로 바뀌어요. 내가 임대 아파트든 내가 원하는 뭐 상가든 집이든 간에 그냥 내가 지금 그곳에 원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뭐 당첨되게 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서 내가 편안하게 미소 짓고 편안한 것만 시각화해요. 그게 제일 좋은 시각화예요. 바라지 말고 그냥. 그러면 어느 곳이든 내가 편안한, 내가 쪽방촌에 있든 내가 그곳에 임대를 대든 어느 곳에서든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임대 그거 한 걸 꼭 당첨되기를 하고 자꾸 빌게 되면, 그게 실패되면 내가 다른 곳에 자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올라와요. 이게 마음의 구조라고요. 그래서 시각화나 끌어당김 이런 걸 잘못 배우고 있어요. 책에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큰 커피숍을 하고 싶으면 큰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내가 막 종업원을 많이 쓰고 있는 걸 뭐 시각화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커피 하나를 갈면서 내 한 잔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는 걸 시각화해야지. 그래야 작은 커피숍을 하든 누구나 다 큰 커피숍에 보면 여기 세상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10개의 사업을 하면 8개가 망하는 세상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미지 트레이닝, 시각화, 심상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은 행복을 이렇게 내 안에서 모으라는 얘기시잖아요. 점점 넓혀가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네. 내가 행복한 느낌을,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래야 내 마음에서 어떤 장소든 어떤 인연이 되든 행복한 게 자꾸 피어난다고. 작고 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작고 큰 거를 구분하고 있잖아. 내가 요만한 카페에서 3평 카페에서도 행복을 느끼며 평생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카페에서. 200평 카페도 부부끼리 싸워가면서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크고 작고를 생각할 필요 없고, 그거는 하늘이 주어지는 거야. 하늘이 주는 거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하는 거는 하늘이 주어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인연이 되면 받는 거고, 다만, 테이블이 3개 있든 테이블이 300개 있든 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 내 미소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순간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어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좀 닦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내가 마음을 깨끗이 청점심을 낼 수 있으려면은 내 안에 이 3가지, 항상 얘기하잖아요. 3가지의 독심, 이 탐진치, 탐욕과 성내는 마음, 그리고 이 아상, 내가 맞다라는 생각,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 3가지가 내려놓으면 항상 청정하게 돌아가는 회전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내려져서 우리가 청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 2번째,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무건, 침묵을 통해서 말을 줄이고 내가 세상과 자연과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내가 오늘 잘 청정하게 살았는가. 자기 전에 이 2가지의 질문을 하세요. 정의님은. 나는 오늘 선한 일을 하였는가. 그 선한 일을 하였다면 내일은 그 선한 일을 더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뭐 예수님이든 부처님을 기도하시고, 내가 오늘 악한 일을 하였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일은 절대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2마디로도 충분히 청정하게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수업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인생의 작은 답을 우리가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덕분에 잘 먹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또 제주 지부가 이제 다음부터 수업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놀러도 오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먹던 걸 드세요. 드세요. 치우지 말고 좀 드세요. 맞아.